그날 밤 형의 파티에서 나를 문 앞에 세워둔 순간 나는 칼을 쥔 듯한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너는 가족이 아니야 라는 형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버리고 산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 형의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복수의 첫걸음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그 냉기가 뼈를 파고들어 사람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든다.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아니, 우리 집이 아니었다. 형의 집, 그 화려한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이었다. 형은 항상 나를 부르더라. 동생아, 오늘 파티야. 와서 좀 도와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미루고 달려갔다. 왜냐하면 형은 내 가족의 전부였으니까.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파티는 형의 생일 40세 기념으로 그의 사업 파트너들과 지인들로 가득 찼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주방으로 직행했다. 테이블 세팅, 음식 나르기, 술 따르기 그런 잡일이 내 몫이었다. 형은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형수는 고급 드레스를 입고 와인 잔을 기울였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가족인가? 나는 그냥 하인인가?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형이 성공한 덕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은 나를 키웠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파티가 절정에 달할 무렵 형이 나를 불렀다. 재민아, 잠깐 와봐. 나는 기대에 부풀어 다가갔다. 어쩌면 이번엔 나도 손님들 사이에 앉아 술 한잔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형의 눈빛은 차가웠다. 미안, 재민아. 오늘은 가족만 모이는 자리야. 너는 나중에 보자.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가족만. 나는 형이 동생인데? 형수는 옆에서 속삭였다. 재민 씨, 이해해요. 우리 이제 새로운 가족이잖아요. 아이들도 있으니까 새로운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형의 결혼 후 나는 점점 밀려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설날, 심지어 아버지 기일에도 초대받지 못한 지 오래였다. 나는 조용히 물러났다. 문 밖으로 나서며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느껴졌다. 가족이 아니라고? 그럼 내가 뭐였지? 눈물이 고이려는 걸 꾹 참고 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아니, 집이 아니었다. 형이 사준 작은 원룸, 그곳이 내 전부였다. 도착해서 문을 열자 빈 공간이 나를 맞이했다. TV 소리도 없고 냄비 부딪히는 소리도 없다. 그냥 고요함.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맥주 캔을 따며 생각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형은 모든 걸 가졌는데. 그 밤,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형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 나 가족 아니야? 왜? 답장은 없었다. 대신 SNS에 올라온 파티 사진이 날아왔다. 형의 팔에 안긴 형수, 아이들, 그리고 손님들. 나. 한 장도 없었다. 나는 캔을 벽에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이제 그만해.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 나는 옷장을 열고 등산 가방을 꺼냈다. 내 유일한 탈출구, 산, 주말마다 혼자 오르던 그곳. 바람이 불고 나무가 속삭이는 그곳에서만 나는 자유로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 기차를 타고 강원도의 설악산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도시 풍경이 점점 희미해지며 내 마음도 가벼워졌다. 형 따위 필요 없어. 산이 내 가족이야. 등산로 입구에 도착해 신발끈을 조이며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차갑고 신선했다. 첫 번째 코스를 오르기 시작했다. 발밑의 바위가 미끄러워 미세한 긴장감이 들었지만 그게 좋았다. 통증이 분노를 대신해 주었다. 오후가 되자
나는 중턱에 도착했다. 휴대폰 신호가 약해지며 세상이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김밥 한 줄기, 계란 하나, 형이 사준 도시락통이 아직도 있었다. 이걸 버려야 하나 손이 떨렸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형이었다. 재민아, 어디야? 파티 사진 봤어? 미안해. 다음에 보자. 다음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형, 나 산에 왔어. 혼잡 형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좋아, 산 좋지. 조심해. 이 통화가 끝난 후 나는 핸드폰을 껐다. 조심. 내가 나한테 조심하라고? 나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정상까지 2시간 남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뭇잎이 춤을 췄다. 그 순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도로 쪽이었다. 나는 호기심에 절벽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아래 산길을 따라 형의 차가 올라오고 있었다. 검은 벤츠, 그 번호판은 익숙했다. 형. 왜 여기? 나는 소리쳤다. 형, 하지만 바람에 삼켜졌다. 형의 차는 속도를 높이며 커브를 돌았다. 너무 빨랐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차체가 흔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달려내려갔다. 형아. 하지만 늦었다.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굉음이 산을 울렸다.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눈앞이 흐려졌다. 형의 웃는 얼굴이 스쳤다. 파티의 웃음소리. 내 탓인가? 내가 산에 왔으니까. 아니, 그건 아니었다. 형은 왜 여기 온 거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다. 신호가 잡히자마자 119에 전화했다. 사람이, 차가 떨어졌어요. 설악산 중턱.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나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다. 차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형의 몸이 보이지 않았다. 형수. 아이들. 아니, 형 혼자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 이게 복수인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쾌감이 피어올랐다. 형이 나를 버린 그 밤, 이제 형도 모든 걸 잃었다. 구조대원이 나를 끌어당겼다. 당신 가족분이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병원 복도는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손을 꼬집으며 기다렸다. 형은 수술실에 들어간 지 3시간째였다.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 동생분이시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다리 골절과 뇌출혈이 심하지만 회복 가능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니, 정말 안도한 건가? 형의 창백한 얼굴을 병실에서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 왜 산에 왔어? 형이 깨어났을 때 나는 물었다. 형, 파티 끝나고 왜 나 따라온 거야? 형의 눈이 피했다. 너 문자 보고. 미안해서. 가족 얘기 잘못했어. 따라가 봤어.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나 봐의 거짓말이었다. 형의 눈빛이 말했다. 그는 나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었다. 사업 파트너와의 미팅 때문이었다. 산장 근처에 호텔이 있었으니까. 우연히 나를 본 건 아니었다. 나는 웃었다. 형, 이제 가족 맞지? 뉴스에 실렸다. 유명 기업인 설악산 추락사 위기. 형의 회사 주가가 흔들렸다. 가족 어머니와 사촌들이 병원으로 몰려들었다. 어머니가 나를 끌어안았다. 재민아, 내 덕분이야. 내가 구조 요청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었다. 덕분. 내가 구조한 게 아니라 내가 목격한 거지. 형수는 울며 나에게 매달렸다.
재민 오빠,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오빠. 갑자기 오빠라니. 파티에서 나는 재민 씨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형의 추락 장면이 꿈에 나왔다. 차가 떨어지는 소리,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내 웃음소리. 이게 시작인가? 다음 날 형수가 전화했다. 재민 오빠, 형이 깨어났어요. 와서 봐요. 나는 갔다. 병실에서 형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동생아, 미안해. 파티 일, 내 잘못이야. 이제 다시 가족으로 지내자.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형.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형은 회복되자마자 회사로 복귀했다. 나 여전히 자빌꾼. 형의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나는 자청해서 도왔다. 서류 정리,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 형은 고마워, 재민아 라고 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는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 형은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나를 하인으로 봐. 한 달 후 어머니의 생일이었다. 이번엔 나도 초대받았다. 재민아, 이번엔 가족 파티야. 어머니의 말에 나는 갔다. 테이블은 화려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주방에 있었다. 형수가 속삭였다. 오빠, 음식 좀. 오빠. 이제 편하게 부르는 건가? 나는 참았다. 파티 중간 형이 나를 불렀다. 재민아, 이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 좀 해줘. 산에서 나 구한 거. 손님들이 박수 쳤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운이 좋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운. 내가 떨어진 게 운이야? 그날 밤 나는 다시 산으로 갔다. 이번엔 홀로. 정상에서 서울 불빛을 내려다보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형의 비밀을 알았다. 추락 전 그의 차에 있던 서류, 회사 횡령 증거. 형은 사업 파트너를 속이고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이걸 이용하면 복수가 싹 텄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형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형의 회사가 재기하자 나는 승진했다. 아니, 형이 나를 비서로 앉혔다. 재민아, 내가 있으니 든든해. 나는 그의 모든 걸 알게 됐다. 미팅, 통화, 심지어 형수와의 다툼까지. 형수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호텔 영수증이 내 손에 들어왔다. 이걸 형에게 보여줄까? 아니, 아직. 겨울이 깊어지자 형의 다리가 완치됐다. 그는 나를 데리고 골프를 치러 갔다. 코스에서 그는 말했다. 재민아, 너 없었으면 나 죽었어. 이제 너한테 빚졌어. 나는 클럽을 쥐며 대답했다. 빚. 형, 그럼 갚아봐요. 형이 웃었다. 뭐든 말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걸. 봄이 왔다. 서울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형의 회사는 호황을 누렸다. 나는 이제 그의 오른팔이 됐다. 미팅룸에서 형의 지시를 따르며 나는 그의 모든 비밀을 훔쳤다. 횡령 액수는 50억 원, 증거는 내 컴퓨터에 저장됐다. 형수는 여전히 바람을 피웠다. 그녀의 연인, 형의 사업 파트너 중 하나. 나는 그들의 만남을 목격했다. 카페에서, 호텔에서. 사진 한 장 한 장이 내 복수의 탄약이 됐다. 어머니가 병이 났다. 위암 초기. 병원에서 형과 나는 마주쳤다. 형의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어떻게? 어머니는 나를 보며 말했다. 재민아, 내가 돌봐줘. 형은 바빠서.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재민아. 부탁해, 부탁. 또 부탁인가? 나는 웃었다. 물론이요. 나는 어머니를 돌보며 형의 빈자리를 채웠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과거를 이야기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형이 약속했어.
동생 지키겠다고 나는 물었다. 엄마, 형이 나 지켰어.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재민아. 형도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 그 말이 날 찔렀다. 형은 사람. 나도 사람인데. 형수는 병원에 오지 않았다. 바빠서 그녀의 핑계였다. 나는 그녀의 연인에게 전화했다. 익명으로. 당신 여자, 임신했대요. 그는 당황했다. 뭐. 그럴 리가. 나는 웃었다. 복수의 첫 타격. 형의 회사에 감사원이 들이닥쳤다. 횡령 의혹. 형은 패닉에 빠졌다. 재민아, 어떻게든 막아봐. 나는 서류를 조작했다. 아니, 일부러 놓쳤다. 감사원이 형의 책상을 뒤지자 증거가 튀어나왔다. 형은 체포됐다. 뉴스에 대서특필됐다. 대기업 후계자, 횡령 50억. 형수가 나에게 왔다. 재민 오빠, 형 도와줘. 우리 아이들. 파티에서 나를 밀어내던 그 아이들. 나는 말했다. 형수가 도와줄게.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그녀가 울었다. 제발, 비밀 지켜줘. 나는 대답했다. 형처럼. 어머니가 알았다. 재민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형이 자초한 거야. 어머니는 나를 때렸다. 너 때문에. 나는 소리쳤다. 엄마, 형이 나 버렸어. 파티에서 어머니가 무너졌다. 미안해. 형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형님은 결백합니다. 하지만 내 증언은 모호했다. 배심원들이 의심했다. 형은 나를 노려봤다. 재민아, 왜? 나는 속으로 웃었다. 왜? 내가 시작했으니까.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달궜다. 형은 감옥에 있었다. 10년 형수는 이혼 소송을 걸었다. 아이들은 어머니와 살았다. 나는 회사 CEO가 됐다. 형의 빈자리를 메웠다. 직원들은 나를 새 사장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었다. 이게 복수. 아직 멀었어. 어머니의 병이 악화됐다. 화학요법 중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엄마, 형 소식 들었어.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재민아, 용서해줘.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제 역겹다. 나는 말했다. 엄마도 파티에 나 초대 안 했잖아. 형수가 자살 시도했다. 알약을 먹고 쓰러진 그녀를 내가 발견했다. 구급차가 왔을 때 그녀가 중얼거렸다. 오빠, 미안해.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테?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유일한 가족이야, 유일한. 나는 웃었다. 늦었어. 회사가 성장했다. 나는 형의 파트너들을 흡수했다. 그들의 돈, 네트워크. 모든 게 내 것이 됐다. 하지만 밤이 되면 산의 추락 장면이 떠올랐다. 형의 비명. 내 쾌감. 이게 끝인가? 형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동생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엄마 돌봐줘. 나는 찢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봤다. 재민아, 형 봐줘. 나는 갔다. 교도소 면회실. 형의 얼굴은 초췌했다. 재민아, 나는 말했다. 형, 이제 나 CEO야. 형의 눈이 커졌다. 뭐? 어떻게? 나는 속삭였다. 내 덕분이야. 형이 울었다. 부탁해. 회사 살려줘. 부탁. 또 부탁.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 파티 기억나? 나 가족 아니라고. 형이 소리쳤다. 미안해. 제발. 나는 일어났다. 늦었어. 어머니가 죽었다. 장례식장에서 형수가 왔다.
오빠, 나는 밀어냈다. 각 사촌들이 속삭였다. 재민이 때문에 나는 소리쳤다. 나 때문에. 형이 배신한 거야. 장례 후 나는 산으로 갔다. 정상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피워 올렸다. 엄마, 이제 자유로워. 바람이 속삭였다. 복수의 다음 단계? 가을잎이 떨어지듯 형수의 삶이 무너졌다. 그녀의 연인이 그녀를 버렸다. 임신 소동으로. 아이들은 나에게 왔다. 삼촌, 나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교육, 돈, 그게 전부. 회사에 위기가 왔다. 경쟁사가 덤볐다. 나는 형의 옛 파트너를 불렀다. 도와줘. 그는 웃었다. 내 형처럼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의 비리. 그는 굴복했다. 회사는 살았다. 형이 가석방됐다. 5년 만에 그는 나에게 왔다. 재민아, 다시 시작하자. 나는 집으로 데려갔다. 형의 옛방, 여기서 살아. 형은 고마워했다. 하지만 나는 지켜봤다. 그의 움직임, 생각. 형수가 돌아왔다. 오빠, 용서해줘. 형이 안았다. 그래, 나는 지켜봤다. 그들의 재결합. 하지만 나는 사진을 보냈다. 형에게. 그녀의 바람. 형이 폭발했다. 2년, 그는 그녀를 쳤다. 나는 개입했다. 형, 그만. 형이 나를 의심했다. 너가 보낸 거지.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형은 알았다. 너 복수하는 거야. 나는 웃었다. 형이 가르쳤어. 배신당하면. 아이들이 물었다. 아빠 왜 그래? 나는 말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형이 들었다. 재민아, 그만해.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다. 형의 코피가 흘렀다. 너 때문에 엄마 죽었어. 형이 소리쳤다. 나는 대답했다. 파티 때문에. 형수가 경찰에 신고했다. 폭력. 형은 다시 잡혔다. 이번엔 영구.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삼촌이 지켜줄게. 겨울이 다시 왔다. 나는 산에 올랐다. 정상에서 형의 편지를 피웠다. 이제 끝. 새해가 밝았다. 나는 이제 모든 걸 가졌다. 회사, 돈, 가족, 형의 가족. 하지만 공허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 끝났어. 왜 이렇게? 형수가 자살했다. 정말로. 편지에 재민 오빠, 당신 탓이라고.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내 탓인가? 아이들이 물었다. 엄마 어디? 나는 안 왔다. 천국에. 형이 감옥에서 죽었다. 심장마비. 소식 들었을 때 나는 산으로 갔다. 추락 지점. 눈이 쌓였다. 나는 주저앉아 소리쳤다. 형아. 왜 나 버렸어? 바람이 대답했다. 없음. 회사 매각했다. 돈으로 아이들 교육, 나는 은퇴했다. 작은 집으로. 책 읽고, 산 오르고. 하지만 밤마다 꿈, 파티, 추락, 웃음. 어느 날 사촌이 왔다. 재민아, 용서해. 나는 말했다. 이미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마음속 상처. 나는 일기를 썼다. 이 이야기. 형의 파티에서 시작된 복수. 하지만 잃은 건 나, 아이들이 컸다. 아빠, 사랑해, 아빠. 나는 울었다. 나도. 산 정상에서 나는 사진을 봤다. 가족 사진. 형, 나, 어머니. 이제 가족이야. 바람이 불었다. 자유. 하지만 복수의 대가는 컸다. 영원한 상처.
나는 내려갔다. 삶으로.